벌써 6개월째 반복되는 일상이랍니다. 거리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한 남자.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며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애 아마 봤어? 모르지나 못 봤으니까. 여기 우리 아줌마 본 적이 있냐고. 최근에라든지 한 번도 못 봤죠? 알겠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애 엄마 찾으려고 그런 거죠. 남자가 애타게 찾던 사람은 바로 아내 정순 씨.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특기원은 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돌반지까지 애들 돌반지까지 해가지고 싹 들고 나갔다고. 3년 정도 만에 표시가 되면 술 먹고 사는 힘들어지. 안타깝다는 거지. 잡아야 나쁜 10억이라는 계산을 나해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전 재산 10억 원을 모두 챙겨 나갔다는데요. 아내도 돈도 모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찾고 싶죠. 왜 그거 썼고 지 자식 버리고서 자식도 보고 싶지도 않나? 이유가 가지를 않잖아요. 평생 믿고 있던 아내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남편. 대체 그녀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그 진실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봐야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대가 모여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는 가족. 그런데 불행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전화번호. 아내가 사라진 지 벌써 6개월째. 내가 8월 한 중순 정도 됐어요. 땅을 보러 왔어요. 부동산 이런 데서. 그러니까 땅으로 대출 받으러 무슨 소리냐 이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 며칠 있다 또 왔어요.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낯선 사람들의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 소유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며 땅을 보러 왔다는 겁니다. 설마 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소리를 떼어봐라 우리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와서 떼어보니까 웬걸요. 다 잡혀있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이미 아내가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걸까요? 그러니까 언니가 자체 실적을 써야 된다. 그래요. 손이 벌벌 떠는데 내가 쓰나? 여기 도장을 지가 붙들고 이래 했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는데요. 지난해 정순 씨가 시어머니에게 알 수 없는 서류를 보여주며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출 서류라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대출 사실이 들통나자 정순 씨는 자식들마저 외면한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진 시어머니. 아이고 살금만 해도 갖고 버려. 그걸 내가 알아서 내가 그냥 안 놔뒀어. 못 나가게 나갈 뻔했어. 딱 지키고 앉아서 내가 그냥 안 놔둬. 어이구 한 말 못해. 평생을 모아온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노모는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돈이 피눈물이 나는 거다. 그게 여태 뭐 안 내려온 거예요. 그 돈이. 다 걸매겨 과체 걸매겨. 나 고사하는 걸 말도 못해. 거기서 뭐 입고 신발 한 컬도 제대로 못 사 신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 평생 가축을 키우며 힘들게 모아온 돈과 땅이 개발되면서 받은 보상금까지 차곡차곡 모아온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고스란히 가로챈 정순 씨. 하지만 그녀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시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까지 모조리 빼갔다는데요. 가져간 현금만 해도 무려 5억 원이 넘는답니다. 게다가 동물하고 집하고 뭐냐니 쌀 잡혀있는 거예요. 다 파면은 1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을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정순 씨가 챙겨간 재산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통장에 있던 현금 5억 원을 비롯해 담보대출을 받은 돈까지 모두 합치면 약 10억 원.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는 건데 차곡차곡 모아갖고 아이들을 쓰려고 그 아이들한테 다 넘겨주려고 장애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먹고 살게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녀가 가져간 돈은 시어머니가 아픈 손주들의 장례를 생각해 모아놓은 돈이었다는데요. 안타깝게도 정순 씨의 세 아이는 모두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애들만큼은 끔찍하게 챙겼다는데요. 그런 그녀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0년 넘게 살아봐서 아는데요. 그 여자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남한테 해코지도 안 해요. 그렇게 순해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고 할까요? 10원짜리 동전 하나 허투루 쓰지 않으며 누구보다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왔다는 아내. 게다가 평소 순박한 성격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없었다는데요. 왜 그랬는지를 알면은 속이나 시원하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갑자기 변해버렸는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풀리는 건 없습니다. 남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대체 정순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녀를 알고 지냈다는 이웃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막 타고 나가. 그러고 나면은 금방 갔다가 또 택시 타고 들어와. 그러고 또 있다가 가고 그러고. 그럴 때 이제 조금 뭐가 이상하다. 노래 교실도 가고 그 핸폰으로도 뭘 하고 컴퓨터를 잘한대 했다더라. 근데 옷을 사면은 뭐 시어머니 때문에 나중에 가져간다고 보관했다가 가져가고. 동네에서 전해 들은 그녀의 모습은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평소에도 미용실과 옷가게를 자주 드나들었다는 그녀.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사실은 가족들에게 숨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최근 정순 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는 사람들과도 연락이 닿았는데요.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생활자금으로 쓰겠다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억에서 1억 5천 해달라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생활비도 써야 되고 그것도 막 그러니까 돌려막기식도 막아야 된다고 남편 모르게. 평생 낭비라고는 모른 채 알뜰하게 살아왔다는 남편의 이야기와는 달리 생활비로 수억 원의 돈을 빌렸다는 정순 씨. 대체 그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진실에 다가갈수록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다음 날 남편이 찾아간 곳은 아내의 친정집. 벌써 여러 차례 방문입니다. 잠갔는데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는데요. 아내가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수소문해봤지만 아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대체 아내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내 정순 씨. 그토록 기다리던 아내의 전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되는데 아무리 저기 당신은 내 줘야지. 아니 하는 것도 저기 좀 그래도 당신은 내가 지금 당신 아니야. 그냥 나가서도 나가지고 이렇게 피만 흘리구나. 너 피말려 아저씨야.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했어? 돈 얘기가 나오자 입을 다물어 버리는 정순 씨. 무슨 사정인지 답답하기만 한데요. 그러면 내가 언제 집에 찾아가면 안 될까? 어디로요? 지금 저기 있던지 여기 찾아서 뭐하냐고요? 같이 얘기하려고 그러지. 뭐하냐고. 너무도 당당한 정순 씨의 태도에 남편은 차마 화조차 낼 수 없습니다. 대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계속된 설득 끝에 아내가 있는 곳을 알아낸 남편. 다음 날 아내를 찾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건 분명 아내 정순 씨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아내와 다시 마주한 남편.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정순 씨의 모습을 보고 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내 역시 어색하기는 마찬가지. 집에 다 망가뜨려놓고 지금 맨 처음 당신 나갔을 때 돈 10원 하나 없었어. 하루에 200만 원, 그거 300만 원 어디다가 내리냐고요. 난 그거 도대체 모르겠어. 바로 그래. 구텐데 썼다고 그랬잖아.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잖아. 거기 하는데 썼다고. 구타는 데 썼으면 뭐 몇천만 원 써요? 예, 5천만 원 정도 썼어요. 거기 하는데 5천만 원 정도 썼어요. 다 애들이 그런 얘기 저기 하니까 나도 하도 답답하니까 뭐, 오직 답답했으면 그걸 했을까요?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새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굿을 했다는데요. 그렇게 들어간 돈이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나머지 돈 역시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데요. 나는 2, 3년 안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그걸 다 쓰냐는 거죠. 기억이 안 난다고 현금이 어떻게 썼는지를 그거를 너는 계속 숨기고 있어 뭔가를 나한테 지금도 숨기고 있고. 숨기는 거 없어요. 없어. 계속되는 남편의 추궁에도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문 아내. 남편은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꾸 저기 따지니까 지금 말을 못해요. 아니 그걸 못 물어봐. 그게 따지는 거예요. 대단해요. 뭐 돈 10원 20원이 아니고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가. 10억 원에 훌쩍 넘는 큰 돈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어디로 사라졌다는 건지, 아내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게만 한 남편. 결국 자리를 뜨고 마는데요. 안개 없네요 이제. 더 속 이상해 더 속 이상해. 뭐 안개 뭐 있어요. 무당굿 몰라. 어려 썼겠지. 예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상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날 저녁, 정순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제작진. 설득 끝에 아내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장애가 좀 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게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보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말을 너무 직선적으로 하시니까 마음 상처가 엄청 누구한테 뭐 풀을 얘기하는데도 없고 혼자 많이 사귀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는 걸 안 입을 것도 그냥 사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평생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아내. 남편 역시 자신의 편은 아니었다는데요. 늘 기가 죽어 사는 동안 큰소리 한번 쳐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쇼핑을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나는 그 돈을 이제 써버렸잖아. 써버렸으니까 그것도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얘기를 이제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대출을 하려고.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답니다. 씀씀이가 커지다 보니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맡긴 통장의 돈을 대부분 사용하게 됐다는 정순 씨. 그 돈을 채워넣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댄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는데요. 처음 시작은 전화 한 통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대출 받을 의향이 없냐고. 한 20만 원 넣으면 500 정도가 나온다고. 쪽에만 들어간 돈이죠. 어느 정도. 거기 한 2억 될 거예요. 대부업자에게 준 돈만 해도 무려 2억 원. 적은 돈을 넣어 큰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의 솔깃해 대출 사기를 당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잃은 돈은 모두 시어머니의 통장에 있던 현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남도 아닌 며느리의 짓이랍니다. 시어머니는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문정리 훔쳐가서 난리 났지. 인감도정 훔쳐가서 난리 났지. 작년 여름에 싸운 거야 나. 오늘 이 통장대로 왜 산대요? 오늘 이 통장 왜 산대? 이 대사 사과. 땅을 열지를 파고 울어도 내가 내 마음을 안 잊어요. 며느리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자신은 떳떳하다며 거짓말까지 했다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결국 시어머니의 통장을 중도 해지하고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려 3억 원에 이르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종 생활비와 대출 사기로 사용했다고 밝힌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더 늦기 전에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는 없는 걸까요? 대출을 받고 받으셨던 돈들이 있을 텐데 저 담보대출 말하는 네. 거. 그건 제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내일 들어오면 자기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그래. 그게 다 붙여준 거고. 의문의 김여인에게 모든 돈을 넘겼다는 정순 씨. 대출을 받은 것도 모두 그녀가 시킨 것이랍니다. 뭐 해지하는 것도 도장을 뭐 가 파가지고 임의를 파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해지를 한 거고 그런 거 내가 할 줄 알면은 저긴데 아무것도 할 줄은 모르잖아요. 정순 씨가 돈을 맡겼다는 김여인. 그녀는 정순 씨에게 대부업자들을 소개해준 브로커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한 모든 일 역시 김여인이 주도했다는 것. 그렇다면 대체 김여인은 누굴까요? 그녀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경찰에게 김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도대체 어디에 썼느냐 물어보는데 말을 안 해줘.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나마 돈 흘러간 거 그거는 계좌 내역으로 나오니까 어찌됐든 간에 돈을 같이 쓴 건 맞아요. 김여인이 정순 씨와 함께 돈을 사용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그녀는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김여인에게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녀를 만나면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왜 X를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난. 애 만들었다고 하면 뭐라고 할 말이 지금 없어요. 싸가지고 만났으니까. 저도 소개받아서 만났었어요. 정순 씨와는 단지 소개로 알게 된 사이랍니다. 돈을 어디다 쓰셨는데요? 아니 제가 돈을 왜 그걸 다 써요. 조금 내가 이제 있으니까 빌려다 쓴 죄는 있지만 내가 거기서 너 도장 훔쳐갖고 와라. 너 이거 서류 만들어. 이건 안 해고. 선생님 계좌로까지 다 넘어간 것들도 많이 보이던데요. 네, 제가 넘어왔다 다시 계좌로 넘겨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 내가 얘기를 해도 내 말을 안 들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도요. 정순 씨에게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그녀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훔친 건 자신이 시킨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일에 분명히 개입되어 있는 두 사람. 그러나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두 사람 가운데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실이 있긴 한 걸까요? 아내만 찾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뭐 가족에 대해서는 뭐 신고가 못한대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빨리 모든 걸 다 찾아가서 제자리로 싹 걸어놓고 아이들이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행법상 친족 사이에서는 절도나 사기 혐의가 있어도 형은 면제되는 상황이라는데요. 결국 모든 열쇠는 아내에게 있는 셈입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 집은 풍비박산이 난 상황. 이제 아내의 빈자리는 고스란히 남편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창피하고 누구한테 가서 반찬 얻기도 뭐하고. 어릴 때 맨 처음에 애 엄마가 나갔을 때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알이 없어서 나 창피해서 정말 그것도 구워갖고 와서 한번 가져와서 먹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첩첩산중입니다. 이제는 아내를 원망하는 시간도 사치로 여겨진다는 남편. 돈을 다 가져가고 돈 10원 하나 없이 제 월급이 150만 원, 160만 원 나오거든요. 지금 그걸로 지금 아이들하고 근거히 입고 있어요 지금. 아니 빚더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월급만 갖고는 이제 살지를 못해요. 대체 어디로 되돌리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누군가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정순 씨인데요. 남편을 만난 이후 그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시어머니를 보자 눈물부터 터져 나옵니다. 내가 너를 하루도 아니면 하늘이나 이런 생각. 제가 그렇게 했어요. 뭐를 잘못해놨대요? 뭐를 잘못해놨대요? 오늘 얘기 다 해요. 누구한테 빠져서 얘기 좀 해봐.
어머니한테 죄송하다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쪽에도 제자지도 제 새끼 생각했어. 제자지도 제 새끼 생각했어. 안 되고 이렇게 너무 봐서 해도 안 되고. 엄마를 이해하기엔 아이들 역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보입니다. 어느덧 굳게 닫혀버린 가족들의 마음. 그녀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아마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